노래 듣고 부르면 외국어 공부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 사람에게 한국 노래는 어떤 도움이 될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도 베트남어로도 얘기할 거니까 영어로 얘기할 때는 영어를 공부하는 외국 사람에게 영어 노래는 어떤 도움이 될까? 또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외국 사람에게 베트남어 노래는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것은 바로 베트남어를 내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베트남어 노래는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주제로 이제 세 번째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 사람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한국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쉽다라는 점이에요. 어, 사실 노래를 듣는다라는 것은 듣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쉽지 않냐면 노래는 보통 그 멜로디하고 반주, 어, 악기와 좀 같이 그 녹음이 된 상태에서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들어도 어려운 외국어, 한국어를 그런 그 소리와 함께 들어야 되는 것도 어렵고 노래를 부를 때는 리듬이나 이런 감정을 실어서 부르기 때문에 그 말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딱딱 그 단어와 단어가 전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래는 듣기가 어렵다. 내가 베트남어를 들어도 베트남어 안 들린다. 영어 노래도 마찬가지긴 한데 영어를 팝송을 많이 들은 사람은 뭐 자주 듣는 노래는 가사가 들리겠지만 새로운 노래를 들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쉽게 들리지는 않는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가 도움이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노래를 들으면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한국 노래를 들으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듣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듣는 것과 또 이제 부르는 것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건데 우선 듣는 거 먼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듣기는 어렵지만 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냐면 한 가지 그 점에서 조금 노래가 듣기는 어려운데도 듣기에 유리한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 보통 우리가 그 메트로놈 해서 그 음악 아, 소리, 음악 그 노래가 이제 진행되는 어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국 노래 중에서 만약에 좀 쉬운 노래 중에서 어, 어떤 노래가 있을까? 거리에서라는 노래가 있다 그러면 거리에서라는 노래를 만약에 이제 우리가 듣는다고 그러면 그 노래의 그 길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사가 반복이 되는 부분도 그 좋은 점이 있고 음, 노래가 이제 플레이 되는 게 보통 노래는 한 3분? 3분 정도 될 겁니다. 2, 3분 정도.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평균 2, 3분이면, 이 노래 가사는 좀 축약되어 있는 가사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약간 시적이거나. 그러니까 노래 가사에는 불필요한 서술어가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많이 생략이 돼 있어. 그 가사를 쓰기 위해서 약간 시적으로 쓰니까. 어,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3분 동안 예를 들어서 평균 1분에 200단어 하면 3분에 600단어 정도 사람들이 말한다고 보면 그냥 보통 빠르게 말하는 경우에는 노래 같은 경우에는 아마 3분에 반 정도, 300단어 정도
밖에 아마 사용이 안 될 겁니다. 아니, 그 생각에. 만약에 뭐, 랩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랩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일반적인 노래 같은 경우에는 한 2분의 1 정도 수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단어 수, 가사 수 기준, 같은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1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어를 갖다가 적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 단어를 적게 듣는다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다라는 거. 만약에 내가 들으려고만 노력하면, 뭐, 가사를 보고, 뭐, 가라오케처럼, 노래방처럼, 뭐 노래 들어가면서 이제 그 노래 자막을 보면서 들으면, 그 외국어 자막의 한 단어 한 단어가 천천히 들을 일이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평상즉 1분에 보통 200단어가 나오는데, 아주 빨리 나오는데, 노래 기준으로 보면 1분에 100단어 정도 나올 테니까. 그리고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노래는 뭐 4분의 4박자 이렇게 해서 그 하나의 쉽게 말하면 노래를 하게 악보를 기준으로 보면은 4분의 4박자면 하나, 둘, 셋, 넷. 보통 네 마디로 이루어지죠. 그것이.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게으름이 있고 연주를 위해서 그 게으름 위에 이제 작가가 이제 그러니까 작사가가 만든 노래를 이제 그 작곡가가 작사가가 만든 작사 노래에 맞게 이제 곡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4분의 4박자의 네 악보의 그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분의 4박자의 네 개의 그 마디를 연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뭐 예를 들어서 대략 뭐 10초다. 그렇게 아니면 15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이제 쉽게 말하면 작사가가 써놓은 그 노래 가사가 있고 그 노래 가사를 곡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놓고 가수는 그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결국 이 노래라는 거는 결국 삼박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작사가 있어야 되고, 노래 가사가 있어야 되고, 노래 가사에 악보를 붙여야 되고, 뭐, 혼자 그냥 즉흥적으로 노래하더라도 그 자체가 악보니까.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고, 뭐 가수는, 진짜 유명한 가수일 수도 있고, 누구나 또 부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어, 노래를 갖다가 여러 사람이 부르는 경우도 많고,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내가도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세 박자의 내용을 갖다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주가 있기 때문에 듣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말하기보다는 2배 정도는 느릴 수 있다, 보통. 그거는 이제 아, 음, 노래의 어떤 그 노래가 발라드냐 아니면 뭐 트로트냐 한국 노래 기준 트로트냐 아니면은 일반 보통 우리가 가요 가곡 뭐 이런 노래 또는 뭐 힙합 뭐 락 음악 뭐 등등등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노래는 말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느리다. 힙합 안에 랩을 빼놓고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외국 사람이 한국 노래를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은 한국 노래를 들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어 단어를 갖다가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자막을 들어가면 조금 더 적응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그걸 들으면은 나중에 따라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핵심은 뭐냐면 대부분의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노래 마스터들은 외국어를 잘한다. 노래 마스터라는 거는 노래를 즐겨 듣고 노래를 다 이해하고 따라 부를 수 있고 아니면은 가사 없이도 혼자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외국어를 대부분 말을 잘할 확률이 높고 발음도 좋을 확률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라는 부분이 상당히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듣는 거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안 들리는 이유는
일단은 두 가지 정도를 크게 얘기한다 그러면, 악기와 같이 소리가 나니까 잘 안 들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리듬이나 이런 어떤 감정이 실려 있고, 그러니까 세 개 정도 얘기할 수 있겠네. 어, 감정이 실려 있으니까 잘 안 들리고, 그 다음에 그 가사 자체가 시적이거나 뭐 서술어가 빠져 있거나 이런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에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니까 잘 안 들리고, 이 세 가지가 이제 잘 안 들리는 이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안 들리지만 그 가사를 보면서 듣는다거나 할 때 말하는 속도보다 두 배 정도 느리고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 자체가 이렇게 느리기 때문에 자막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따라서 들으면은 충분히 따라서 할 수 있고 정성을 좀 들인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니까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 자, 이제는 노래 부르기입니다. 노래 부르는 것은 사실 내가 뭐 이제 좋아하면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일단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발음이지 않을까 생각일 거예요. 발음. 내가 노래를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한국 노래를 한다. 한국 노래를 잘한다. 가사를 외워서 가사를 보지도 않고 한국 노래를 할 수 있다. 심지어는 반주 없이 그냥 생음악으로도 노래를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되면은, 한국어 노래를 부를 때 한국어 발음이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억양, 뉘앙스, 뭐 이렇게 감정, 의미의 높낮이 이런 것들이 같이 연습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지금 내가 하는 말조차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높낮이가 있다. 그리고 연음도 있고,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내가 자주 잘 아는 내용은 더 빨리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은 조금 더 뭐 늦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말 속에는 동시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캐치하는 능력과 연습이 노래를 부르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 노래를 잘 부른다면 결국 한국어 발음이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거는 아, 내가 영어 노래를 갖다가 가사 없이 그러니까 외워서 그냥 부르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말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발음도 좋고 자신감도 가질 수 있고 이러니까 실제로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 외국어 노래를 내가 가사 없이 가사를 외워서 외운다기보다는 뭐 기억해서 자주 부를 수 있으니까 부를 수 있다라면 훨씬 더 발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맥락 중에서 하나가 이 뭐냐면 말이라는 것도 일상 회화, 의사소통용은 계속 반복이 되고 듣는 것도 반복, 말하는 것도 반복 이렇지만 노래도 내가 취미로 듣거나 막 부르거나 할 때는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뭐 부를 기회가 있으면 또 그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고 내가 뭐 좋아하는 노래를 듣게 되는 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하면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게 노래의 또 큰 장점일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한국 노래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한국 노래는 어떻게 들리고 또 왜 잘 안 들리고 또 잘 들을 수 있고 한국 노래를 들으면 좋은 점은 뭐고 그다음에 노래를 이제 부르는 거 역시 노래를 부를 줄 알면은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영어에 대해서, 영어 노래를 부르는 거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는 베트남어 노래를 듣고 부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말도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가 다르듯이, 말하는 거 다르듯이,
노래도 역시 한국 노래, 영어 노래, 베트남 노래가 다르다. 그런, 근데 이제 한국어 말하기와 한국 노래는 비슷하다. 영어 말하기와 영어 노래는 또 비슷하다. 베트남어 말하기와 베트남 노래는 또 비슷하다. 이런 점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얘기했던 게 노래는 말이다.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 주제를 얘기할 때 노래는 말이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었는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노래는 한국말이고, 그러니까 서로 비슷하고, 영어 노래는 영어고, 그러니까 서로 비슷하고, 베트남 노래는 베트남어고, 그러니까 서로 비슷하고, 이런 주제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어를 공부할 때 외국 사람이 한국 노래가 어떻게 도움이 되나, 듣기와 말하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듣기와 노래 부르기에 있어서, 노래 듣기. 잘 안 들리는 이유, 또 잘 들릴 수 있는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불렀을 때 발음이 좋아지는 등등. 노래를 사용해서 외국 사람이 한국어 노래를 듣거나 부를 때, 어, 한국어 공부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음성으로 기록한 내용을 아, 추가해서 새로운 AI가 말하는 새로운 내용,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 노래를 듣고 부르는 것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 어쨌든 내가 말한 내용을 참고해서 또 플러스 알파, 뭐 AI가 아는 내용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줍니다. 그러면 또 이거를 가지고서 음, 한 번 더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복사를 해서 원래 피드백하는 내용에다 집어넣고 내용을 아래는 요청하신 내용을 정리한 주제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 노래를 듣고 부르는 것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명한 글입니다. 이후에는 영어와 베트남어 학습에 노래가 미치는 영향도 유사하게 확장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한국 노래는 어떤 도움이 될까? 노래 듣기의 어려움과 장점. 왜 노래 듣기는 어려울까? 노래는 음악과 함께 녹음되어 있어 말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으니 가수의 감정 표현, 억양, 방세, 리듬이 자연스러운 발화를 왜곡시킴. 가사는 일상 대화가 아니라 문학적, 추상적 표현이 많고 생략도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의 장점. 속도가 느리다. 일반 말하기보다 단어 수가 절반 이하이고 따라서 집중해서 들으면 단어 파악이 쉽다. 반복 구조. 후렴 등 반복되는 가사는 청취 훈련에 효과적이다. 자막 활용 가능. 자막을 보며 따라 부르면 듣기 읽기 발음이 동시에 연습이 됩니다. 노래 부르기 효과. 발음 훈련에 탁월함. 노래를 부르면 자연스럽게 억양, 높낮이, 리듬을 모방하게 된 외국인이 자연스러운 발음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 말하기 자신감 증가. 가사를 외워 부르는 과정은 말하기 훈련과 유사. 무반주로 부를 수 있다면 그 언어로 말할 때의 자신감도 향상됩니다. 언어 학습과 노래의 공통점, 반복. 말하기도 듣기도 반복이 핵심. 좋아하는 노래는 반복해서 들어도 질리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언어 노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 자주 부르는 노래는 특정 문형, 단어,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체득하는 데 효과적이다. 노래 듣기, 속도 느린 반복 구조, 자막 병행 가능, 음악 감정 표현 때문에 가사가 명확하지 않은 노래 부르기, 발음 개선, 억양, 리듬, 학습, 자신감이 향상이 되고 가사가 문어체와 실생활 회화와 다를 수 있음. 전체 반복과 즐기면서 반복 가능, 단어, 문장, 억양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반복이 되려면 좋아하는 노래를 찾는 것이 중요함. 실제 약속 예시, 한국 노래 거리에서를 외국인이 듣고 부르면 반복되는 구조로 문장을 익히기 좋고, 그대라는 사람 같은 표현을 통해 높임말 감각도 느낄 수 있음. 4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집중된 단어 학습이 가능, 다음 구조로 확장 가능한 방향.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박수성도 있고, 부르는 효과, 베트남어 공부할 때 베트남 민요나 발라드를 활용한 반복 학습, 언어별 노래의 리듬 억양 차이가 발음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또 리뷰를 할 수가 있다. 노래는 말이다. 노래 듣기와 노래 부르기는 외국어 공부할 때 어떤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